요거는 생분해 멀칭 비닐입니다. 제가 올 봄부터 여러 작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에 요 고구마 밭에 이 멀칭 비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박, 그리고 단호박, 넝쿨이 있는 작물들이나 아니면은 단기 작물도 가능합니다. 그런 작물들에게 이런 멀칭 비닐을 사용을 했어요. 이런 넝쿨 작물의 단점은 바로 작물을 수확하고 넝쿨을 이렇게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 비닐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닐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닐이 계속 날려서 다른 작물에게도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부터 이제 농사를 좀 편하게 지으려고 이 멀칭 비닐을 그냥 분해가 되는 100% 생분해 멀칭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멀칭 비닐을 사용하니까 이게 꽤 질기기도 해서 기계 피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 피복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멀칭 비닐이 많이 나와 있어서 생분해 비닐이요. 그러니까는 농사에 적용을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작은 것을 이용을 해서 감자나 고구마 뭐 여러 가지 멀칭이 필요한 그런 작물에게 이용을 할까 합니다. 이 비닐은 3개월에서부터 이제 삭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물과 햇빛을 닿게 되면은 삭기 시작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삭았어요. 지금 비닐이 여기 전체적으로 채워놨는데 흙에 묻힌 것들은 많은 부분이 지금 삭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막 뜯어지죠. 한 1년 정도, 그러니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면은 다 삭습니다. 겨울 내내 다 삭는 거죠. 따라서 이 넝쿨들을 좀 치워주시고 아니면은 다 삭고 죽어버리면은 봄에 로타리를 한번 싹 해주시면은 이게 분해가 더 잘 됩니다. 미생물과 그리고 물과 햇볕을 닿게 되면은 분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고구마를 수확하고 비닐 하나 걷지 않았는데 지금 한 70% 정도는 삭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추워지고 넝쿨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죽었을 때 좀 넝쿨들을 좀 걷어주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로타리를 하고 요 밭에 이제 토양 계량제 정도 넣고 로타리를 해주고 내년에 여기 다시 고구마를 심을 거거든요. 이쪽에다가요. 그러면은 이 비닐을 걷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힘든 게 심는 거, 밭 만들고 그 다음에 고구마 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확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이제 이런 작물들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라고 하죠. 정리하는 게 정말 귀찮습니다. 나중에 풀이 왕성하게 자라고 비닐이 요 안에 막 껴 있으면은 요거 하나하나 분리해내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해주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고구마밭과 호박밭에 이 생분해 멀칭 비닐을 응용을 해 보았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고구마를 심은 지가 이제 5, 6, 7, 8, 9, 10, 11 6개월이 좀 넘고 7개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고구마를 수확한 요 자리긴 하지만 땅에 묻힌 대부분의 요 비닐들은 거의 다 삭았습니다. 한 70에서 80% 정도는 삭은 것 같은데요. 이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은 이 비닐은 이제 삭기 시작할 겁니다. 이 생분해 멀칭 비닐은 이렇게 흙과 물과 이렇게 닿게 되면은 분해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햇볕을 받아도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고구마 농사 지으실 때 어렵게 넝쿨 걷고 비닐을 수거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멀칭 비닐, 분해가 되는 멀칭 비닐만 잘 사용을 하시면은 농사 쉽게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넝쿨들이 다 죽고 분해가 되면은 내년 봄에 비닐이 조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있으시면은 토양 계량제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로터리를 해주시면은 이 비닐이 흙 속에 들어가면서 더 빨리 분해가 되고 나중에 되면은 100% 비닐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분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 재배 작물인 부추와 대파 이런 것들에게는 생분해 멀칭 비닐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부추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이 비닐이 삭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면은 또 풀이 왕성하게 나올 거잖아요. 따라서 작물에 따라 이 멀칭 비닐을 어떤 것을 쓰실까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봄에 이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비닐을 걷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추비를 좀 더 쉽게 주시려면은 이런 멀칭 비닐을, 생분해 비닐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삭은
나중에 보면 이제 비닐이 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이제 비료를 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료가 좀 잘 들어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겠지만, 대신에 나중에 6개월 정도 후면은 한 50% 이상이 비닐이 삭기 때문에 예, 풀이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재배 작물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경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키워야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대파를 옮기고 이제 북을 준다고 하시면은 예, 생분해 멀칭 비닐이 어울리긴 하겠지만, 예, 중간에 이제 풀이 걱정된다 하시면은 그냥 일반 비닐을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이 북을 주신다고 하시고 이제 옮기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멀칭 비닐을 사용하시면은 예, 흙만 요 비닐 위에 덮어 주시면은 그 부분이 금세 사가버리고 물과 닿게 되면 삭기 때문에 예, 멀칭 비닐을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은 제가 올 봄에 예, 뭐 여러 가지 작물인 마늘, 양파, 대파 이런 것들을 심은 멀칭 일반 비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예, 조금 삭았을 뿐이지 한 90% 이상은 삭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닐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고로움도 더 예, 들고요. 이거는 이제 환경 오염 그 문제도 이제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발생되고요. 따라서 좀 농사를 쉽게 짓고 조금은 가격은 비싸지만 이런 멀칭 비닐을 구입해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환경에도 큰 문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호박밭입니다. 예, 맷돌 호박을 심은 곳인데요. 아직은 줄기가 살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추워지고 눈이 오고 눈이 덮이고 하면은 요 줄기도 다 분해돼서 없어지겠죠. 약해지고요. 내년 봄이 되면은 한 2월경에 예, 여기에 이제 토양 개량제와 그리고 퇴비 여러 가지를 넣고 다시 호박을 심으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비닐이 많이 사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거는 제가 생분해 멀칭 비닐을 좀 잘라왔는데 요거랑 비교를 하시면은 많이 삭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햇볕에 노출된 곳은 이렇게 점점점 사가고 있고요. 그리고 혹 속에 묻힌 것은 지금 많이 사갔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넝쿨을 한번 걷어주시고 아니면 로타리를 해주시면은 예, 더 분해 속도는 더 빨라요. 따라서 좀 쉽게 농사를 지으시려면은 예, 멀칭 비닐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런 생분해 멀칭 비닐을 쓰시는 게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밭을 갈기 전에 이 토양을 이렇게 살짝 파셔가지고 이 토양을 채취를 하셔가지고 예, 이 토양 pH를 한번 토양 검정 1회를 해보세요. 토양 속에 이제 pH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토양 속에 양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하시면은 예, 농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퇴비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토양 계량제를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농사를 지으시면 돼요.